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눈을 떴을 때 해가 떠 있었다. 그녀의 차는 여전히 도로 한가운데 있었고 검은 차는 사라지고 없었다. 국도 17번의 검은 차. 실화를 바탕으로 한 한국 공포 이야기. 지수는 진주시에 사는 28세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어느 늦은 가을밤 그녀는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지수야, 아버지가 넘어지셨어. 지금 병원에 와 있는데 오늘 밤에 광양으로 내려올 수 있겠니? 지수는 망설이지 않고 짐을 챙겨 차를 몰고 고향으로 향했다. 가장 빠른 길은 국도 17번. 하지만 그 길은 오래전부터 야간에는 가지 말아야 할 도로로 유명했다. 사람들 사이에선 이상한 사고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지수는 귀신이나 미신을 믿지 않았고 그저 어두운 산길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녀는 그대로 출발했다. 새벽 1시쯤 지수가 산길을 따라 조용히 운전하고 있을 때였다. 룸미러에 검은색 자동차 한 대가 보였다. 처음에는 멀리 있었지만 몇 분 지나자 바로 뒤까지 다가왔다. 이상한 점은 번호판이 없었고 전조등도 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수는 불안해졌다. 속도를 올려도 줄여도 차선 변경을 해도 그 차는 마치 그림자처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따라 붙었다. 아무 소리도 없이, 아무 반응도 없이. 산 중턱 작은 삼거리에 도착했을 때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 지수는 멈췄고 검은 차도 그녀의 뒤에서 정확히 3m 거리에 멈췄다. 지수는 룸미러를 통해 뒤를 바라봤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운전석에 아무도 없었다. 차는 분명히 작동 중인데 운전자가 없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려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자동문이 잠긴 것이다. 에어컨은 꺼놨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뿜어져 나왔고 휴대폰에서 잡음이 들리며 갑자기 스피커가 켜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낮고 기괴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너만 살아남았지? 지수의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9년 전 바로 이 국도에서 친구들과 드라이브를 하다가 큰 사고를 당했었다. 차량에는 4명이 타고 있었고 오직 지수만 살아남았다. 그들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번호판 없는 검은 차와 충돌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그런 차량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사람들 사이에선 그 차가 유령차, 즉 귀신이 타는 차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예전에 전소사고로 한 가족이 사망한 차량인데 그 영혼들이 죽음을 대신한 사람을 찾기 위해 떠돈다는 것이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 지수는 급히 가속 페달을 밟았다. 하지만 검은 차는 도로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따라왔다. 바퀴가 지면과 닿지 않은 것처럼. 지수는 인근 휴게소로 들어가려 급히 방향을 틀었지만 그 순간 차량이 정지하며 시동이 꺼졌다. 밖에는 안개가 자욱했고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지수는 백미러를 다시 봤다. 그리고 그곳에서 긴 머리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창문에 3번의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톡, 톡, 톡. 지수는 눈을 감고 떨며 얼굴을 감쌌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눈을 떴을 때 해가 떠 있었다. 그녀의 차는 여전히 도로 한가운데 있었고 검은 차는 사라지고 없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말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새벽 3시에 네가 보낸 문자 받았는데 이제 곧 도착해요. 근데 누가 같이 타고 있어요. 라고 써 있었어.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지수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발신된 메시지는 없었다. 하지만 임시 저장함에 그녀가 쓰지 않은 낯선 문장이 저장돼 있었다.
그가 날 놓아주지 않아. 이번엔 아마 못 살아남을 것 같아. 지수는 지금도 살아있다. 하지만 국도 17번은 두 번 다시 지나가지 않는다. 그녀는 안다. 가끔 룸미러 속에서 여전히 그 검은 차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두 번째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란 것도.